청와대 안보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당시 서면 보고 후에 정상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6시간 뒤에 이대준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간에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검찰 조사를 청토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죠. 자연히 신분에서 어떻게 전직 예우를 받겠습니까? 당시 서해상에 떠 있었던 이대준 씨. 근데 청와대 얘기도 좀 지금부터 해볼게요. 우리의 대응 얘기입니다. 국방부가 청와대 안보실에 북한 내역 이대준 씨 생존 상태 발견을 보고했고 오후 6시 36분에 청와대 안보실,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합니다. 해삭 추락으로 추정된다. 북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 그런데 평가회의 이렇다 할 것 없이 간부들이 오후 7시 30분에 모두 퇴근을 합니다. 김재현 의원님, 청와대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사실 저걸 보면 뭐 구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 지금 아직 부유물에 의존해서 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측에서는 그쪽으로 구조하러 갈 수 없는 지역이면 당연히 북한 쪽에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 구조할 요청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당시에는 군사통신도 충분히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노력을 했다면 사실 구조할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는 우리 측으로서도 사실은 북한 쪽의 그 통신 감청을 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그 움직임도 충분히 확인하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큰 노력 없이 직접 퇴근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측 또는 국가안보실 측에서 이미 이 문제는 그냥 북측의 그 어떤 처분에 맡기고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방침을 정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라 하고 모두 컨트롤 타워 없이 퇴근도 하고 그냥 아래 사람에게 맡기고 갈 수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고요. 같은 정권 내에서도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그때 당시에 다뉴브 강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오래 시간이 지나서 이미 구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현장에 민방위복까지 입혀서 보내서 그 구조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정권이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국민의 생명을 신경을 썼다면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뭔가 그냥 단순히 태만이다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 내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모종의 그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시 36분에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서훈 실장, 안보실장 등 안보실 직원들은 뭐 오후 7시 30분에 정상 퇴근을 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그로부터 6시간 뒤에 이대준 씨가 숨을 거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선이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요구했던 게 바로 그 3시간에 속고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의 서면 보고를 받고 뭐 했냐.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감사한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청와대라면 저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보고를 받으면 바로 이 비상을 걸어야 될 겁니다. 대통령한테 즉시 보고를 하고 빨리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들을 소집을 해서 자, 모든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통지를 보내라. 자, 이 공무원은 살려야 된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정 안 되면 방송을 통해서 이걸 이제 언론 보도를 하는 거죠. 북한 쪽에 넘어갔는데 북한 쪽이 보도를 보면 살려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정상적으로 그 청와대 안보실이 국민을 살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은 칼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통신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통신선이 다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국정원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1시에 대통령의 지금 유엔 연설이 녹화 방송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예. 자, 그 시간대에 이 공무원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다 접하고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죠. 청와대에서. 자, 그렇다면 그 공무원이 숨질 거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 공백 동안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지시를 했는가? 예.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의문 아니겠어요? 세월호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는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탄핵 국면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렇게 주도한 세력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주도로 해서 우리 공무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조사를 하자니까 무례하다고요? 누가 무례한 겁니까?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게 무례한 것인가요? 근데 저희가 오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뭐 월북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은폐 정황이 좀 있었다. 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말고도. 근데 이 부분이에요. 다음 날 소각됩니다. 이대준 씨가. 참. 그리고 다다음 날 안보실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새벽에 국방부와 국정원 여러 첩보 관련 보고서들이 삭제가 됩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뭐 최근에도 뭐 다른 부분에 분명히 공유가 돼 있으니까 이걸 삭제한다고 무슨 뭐 의미가 있냐 들여다보면 된다고 하지만 삭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왜 삭제를 했을까요? 만약에 떳떳하다라면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보실의 관계장관 회의는 왜 새벽 1시에 열렸을까요? 그 관계장관 회의들이 그 관계장관들이 각 부처가 이 실종된 이대준 씨를 구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표류된 이대준 씨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다라면 새벽 1시라면 구해내지 않았을까요? 아마 새벽 1시에 급하게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던 이유는 설마 했던 것이 현실화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표류한 우리 공무원을 북한 측에서 구해서 우리 측에게 인도를 할 것이 정상적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우리 예상과 다르게 피살됐단 말입니다. 그 피살된 것을 우리 정부가 구하지 못해서 방치했기 때문에 피살됐다. 이런 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관계장관들이 새벽 1시에 모여서 이 보안을 유지해라. 그리고 이 구하지 못한 정황이 담겨 있는 문서들은 삭제해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은 당시에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를 수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좀 가려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과는 별개로 검찰도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고 실제로 어제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이 모든 저런 감사원의 감사가 비열한 정치 감사 아니냐, 대통령의 청부 감사다, 화살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되어 갔고 증거는 은폐되었으며 월북은 단정되어 갔습니다. 자진 월북이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은 진실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혼신의 연기를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라는 것이다. 수사 요청 사항임에도 이런 대상자 공개, 재량권을 암용한 거다. 뭐 정치 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성미 비서관이. 근데 아까도 계속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뭐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정치 감사, 뭐 이 부분 뭐 정치 공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은폐 정황과 뭔가 당시에 부적절한 정황들이 일어났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입장을 좀 내놔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하신 은폐 관련돼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파일이 몇 개가 삭제됐다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은폐 정황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미 국방부 장관이 해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삭제된 것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핵심적인 원본의 정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정말 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담긴 원본 파일을 아예 이제 흔적 없이 다 지웠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명백하게 은폐인 게 맞는데요. 사실 지금 감사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0몇 개의 파일이 삭제됐다라는 것을 보면 그 원본의 파일은 남아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작성되었던 문서들 중에 이제 다른 관련 없는 부대, 예를 들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민감한 첩보 정보가 담긴 만큼 관련이 없는 부대에는 이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첩보 정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판단 하에서 이제 삭제를 한 것이지 이것이 원본 정보가 삭제되지는 않았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폐 정황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것이 파일을 삭제한 것만으로 이제 은폐 정황이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감사원이 이렇게 단순히 숫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원이 판단하고 파악한 그 은폐했다, 삭제됐다라고 보는 정보가 뭔지도 저는 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원본의 정보는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쟁점이 되는 것은 월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도성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 당시에 물론 여러 부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보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첩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즐 같은 조각인 것이고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네, 판단을 하는 데는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그렇다면 그 오밤중에 왜 새벽에 직원을 출근시켜서 자료를 없앴을까요? 화급하게. 그럼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잖아요. 정상 출근해서 야 필요 없는 거 없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 국방부 장관은 오자마자 밈스라는 정보를 그 새벽에 직원들 다시 출근시켜서 왜 국가정보원은 왜 새벽에 직원을 출근시켜서 그렇게 자료를 없앴을까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온 정보라면 정리할 수 있는 정보라면 왜 그 오밤중에 했을까요?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저는 보안 강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새벽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됐는데 이것이 은폐의 목적을 가지고 1시에 몰래 연 도둑 같은 회의가 아니라 애초에 이 청와대와 이 관계장관들이 북한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정황까지는 파악하고 그 뒤에 급격하게 상황이 변하면서 좀 총격이 있었다. 그리고 살해됐다라는 정황 첩보를 입수한 것 자체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 그러니까 10시에서 12시 사이였기 때문에 그 직후에 회의를 소집한 거여서 저는 그 시간의 틈이 크다고 보지 않고요. 예. 그리고 직원을 뭔가 새벽에 이렇게 몰래 파일을 삭제해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장관 회의,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조됐던 부분이 우리가 이 첩보를 조금 더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민감한 첩보가 다른 관계자들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안 강화 측면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굳이 왜 지웠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뒷말이 당연히 감사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감사원이 감사 결과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왜 서훈 안보실장은 당시에 정상퇴근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의문점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